안녕하십니까, 윌리초입니다. 오늘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빅데이터가 사람의 심리를 엿보는 아주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의 내용은 구글 트렌드를 사용해서 사람의 생각을 연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구글에서 조회하는 검색어의 추이를 빅데이터로 사용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리뷰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과학적인 부분, 사회과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자는 구글 트렌드를 사용해서 검색어를 추이들을 보고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 현상들이 이제 좀 시대마다 좀 다르겠죠. 그것들을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부분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네 가지 장점들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장점이 이렇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제공, 솔직한 데이터 제공, 그리고 작은 집단도 클로즈업 할 수 있는 것, 인과적 실험의 실행 가능성. 여기서 저는 1번하고 2번을 오늘 좀 나눌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제공과 솔직한 데이터 제공.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숙제를 해가나 할 때 이제 서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서치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정보를 그대로 써요. 하지만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를 잘 하신 분들은 연관 검색어를 잘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연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더 디테일하게 찾아갑니다.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제공은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책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는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할 때 구글 트렌드에서 그 실업률을 분석한 기간 내에 검색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약간 확인을 한대요. 전체적으로 그 단어들에 대한 트렌드 추이를. 그래서 그 추이들이 실업률과 동등하게 가거나 아니면 실업률과 좀 반대로 가거나 하는 좀 의미 있는 데이터 트렌드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을 볼 때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전혀 다른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실업률을 대신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하는 들어가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게임하는 사이트에 검색하는 단어들이 많아진다. 그 시기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을 때 같이 높아진다. 낮아질 때 같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데이터 제공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한 데이터 제공을 한다는 장점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올리고 글도 써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남자친구에 대해서 쓸 때 멋진 남자친구, 뭐 귀여운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아름다운, 너무 귀여운,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성격이 좋은, 이렇게 해서 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부분들로 자기 페이스북이나 소셜 사이트를 꾸밉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구글 트렌드에서 구글에다가 이제 검색하는 남자친구는 재수 없다, 남자친구는 찌질하다, 여자친구 정말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검색들이 그 시기에 더 많이 또 트렌드로 기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말하는 부분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넷플릭스의 예를 하나 더 들겠는데요. 넷플릭스는 정말 많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영화들을 그 유저들에게 맞게끔, 고객들에게 맞게끔 제한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반기에 그 넷플릭스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영화들을 보겠다고 이렇게 보관하는 보관함들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다 이제 올려놓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걸 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그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관함에 들어가 있는 영화를 보라고 알람을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기간 동안 계속 그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계속 알람 줘도 그 영화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화를 클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관함에 들어가 있는 영화를 보니까 되게 고전적이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지적이고 되게 뭔가 되게 무슨 제3세기 영화 같은 느낌? 그런 뭔가 생각해야 되는 문학적인 그런 영화들을 다 집어넣고 실질적으로는 재밌고 자극적이고 그런 영화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문화적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관하면 늦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행동되는 클릭 수에 대한 부분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 제안을 해서 그 넷플릭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큐레이션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영화를 보십시오. 했더니만 이제 또 매출이 더 높아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자는 거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좋아하는 부분들로만 자기 사이트나 소셜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스스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다 읽고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What Woman Want라고 멜 깁슨이 나온 영화인데요. 멜 깁슨이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그리고 점점 상황들이 나아져가는 게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대비가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런 빅데이터들이 악용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부분들로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되게 많이 좌우지되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정보가 되게 많아지니까 이제 벌써 이런 수준까지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나도 뒤처지지 말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있는 필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더 이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구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됐습니다. 각자 이제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텐데,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 책 내용 중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지, 단어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그 내용이라서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큐레이션이라는 리뷰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빅데이터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엔 다른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